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폐암같이 치료가 어렵다는 암과 비교했을 때에도 췌장암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췌장암 진단을 시한부 선고로 잘못 여기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있다. 30년 하던 사업을 접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영식 씨. 보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빨리 완쾌해서 당신 고생 덜어줘야지. 난 괜찮지. 병 수발하지 하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암도 아닌 췌장암이라는 사실에 부부는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좀 약간 멍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전해드는 얘기는 암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암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췌장암은 왜 절망의 암, 치료가 힘든 암이라 말하는 것일까? 췌장은 우리 몸의 뒤쪽, 등 쪽 가까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길이 15cm, 무게는 채 100g이 되지 않지만 소화효소인 췌장액을 분비한다. 분비된 췌장액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의 소화를 돕는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고 이것을 혈액 속으로 분비해 혈당 조절에도 관여한다. 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십이지장과 가깝게 붙어 있는 머리와 점차 가늘어지는 몸통, 그리고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체 췌장암 발병률의 70%는 머리 부분에서 발병한다. 무엇보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어 병이 진행돼도 병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췌장암은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고 일반인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진단 당시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보면 이미 절반, 50%에서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서 오시고 이 절제 가능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실제로 완치가 가능한 상태에서 오시는 췌장암 환자분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미 진행성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안쓰러워 내내 눈물이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울 수조차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나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나 또 자식들을 위해서나 또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을 위해서나 내가 빨리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그 시각 각 과의 의료진들이 모여 이영식 씨의 치료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다. 문제는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다. 췌장의 머리 쪽 부위에 약 4cm 정도 되는 종괴가 관찰됩니다. 이 종괴는 그 십이지장의 입구를 갖다가 이 종괴가 눌러서 음식물을 잘 못 내려가게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췌장암 치료에 있어 수술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1, 2기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술을 받으면 장기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면 초기라 해도 다른 진행성 암보다 생존율이 낮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췌장암에서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수술이 돼야지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후생성의 데이터를 갖다가 보면 같은 병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안 받은 환자들은 심지어는 1기라 하더라도 대개 1년 내에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1기, 2기 환자들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혹시나 재발을 하더라도 수술 안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는 두세 배 이상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치료제보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 암 치료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지난 2주 사이 이영식 씨의 몸무게는 10kg이나 줄었다. 암 때문에 십이지장이 막힌 상황. 수술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오늘 수술은 간담최외과 장진영 교수가 맡았다. 외과 수술 중 췌장암 수술은 간이식 수술과 더불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 범위도 매우 넓다. 그만큼 외과 의사에게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 환자의 경우 췌장의 머리 쪽에서 시작한 암이 십이지장과 위로 번진 상태다. 또한 췌장 종양이 대장의 일부분인 횡행결장에 직접 침범했다. 수술은 암이 번져 있는 위 일부분을 잘라낸 후 담낭과 담도를 잘라내고 췌장의 머리 부분과 암이 침습한 십이지장을 잘라낸다. 이후 암이 침범한 횡행결장 30cm 정도를 잘라내고 대장을 이어준다. 소장을 끌어올려 췌장과 담관 쪽에 봉합하고 아래쪽 소장을 끌어올려 위에 봉합한다. 수술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되게 반년 이상 사시기 힘드시거든요. 수술이 가능한 건 환자 10명 중 2~3명뿐이다. 그 20%의 확률에 누가 포함될지는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월 중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오규석 씨. 대장에 생긴 용종을 제거했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저한테 처음이시네요. 배가 살살 아프면서 자꾸 불불 끓어요. 불불 끓으셔가지고. 네, 계속 아프고 그래 또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도 원인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상으로나 모양이나 위치를 보면은 췌장 쪽에 상당히 가까워요. 제가 사진을 미리 봤거든요. 봤는데 그 증상도 그렇고 뭐 황달이나 이런 건 없으신데, 그래서 환자분은 그 조직 검사를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검토해보고 필요하면은 다시 조직을 조금 더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느낌만으로 봐서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방기자주 나오고. 환자에게는 그동안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 어떨 때는 음식 냄새 맡기도 아주 역겹더라고요. 배가 아프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췌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다가 병이 진행되면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 체중이 줄거나 소화 불편감 또는 무기력증 등이 생기거나 통증과 구토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없었던 당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당뇨는 악화된다. 췌장 앞뒤로 상복부나 옆구리,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등 쪽이 아프기도 하다. 진행되면 황달이나 복수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췌장암 진단을 위해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1차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CA19-9라는 그러한 혈액검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민감도하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나 그런 검사에서 의심이 되면은 복부 초음파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검사가 되겠고, 복부 초음파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진단을 위해선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혹은 복부 자기 공명 촬영인 MRI 등이 이루어진다. 만약 CT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내시경 초음파는 위에서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이동시켜가며 위 뒷벽에 있거나 12지장 옆에 붙어 있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췌장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환자의 경우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췌장 안에 있는 조직 일부를 떼어내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전 검사를 받은 오규석 씨가 결과를 듣기 위해 김송철 교수를 찾았다. 이 혈관들 옆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무리해서 하면은 이 잔존함이 많이 남아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이런 세력들을 조금 줄이고 운이 좋으면은 이런 혈관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대로 결과는 췌장암이다. 암이 중요한 혈관을 싸고 있어 당장 수술은 어려운 상황. 항암 치료를 먼저 받기로 했다. 수술 안 된다고 그래서 당장 희망을 잃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고 또 경과 봐가면서 또 저희들이 다음 치료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병용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도 가능해진다.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시죠. 네. 그렇다면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어떤 환자들에게 효과적일까? 대상이 되는 환자는 췌장암 3기입니다. 췌장암 3기 환자들은 힘들게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수술 후에 재발이 너무 많고 또 수술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다른 암에서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췌장암 자체가 워낙 항암제에 저항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30~40%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췌장암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암이 췌장의 표피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1기, 췌장을 뚫고 나오거나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경우를 2기라 하는데 1기와 2기는 수술이 가능하다. 암이 췌장 주위의 주요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를 3기라 하고 암이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경우를 4기라 한다. 3기, 4기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3기 환자들은 선행 항암 치료로 암을 줄여 수술을 닫기도 한다. 췌장암은 남성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췌장암은 무서운 암이다. 이경선 씨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때 1월 달에 맨 처음에 오셨었죠? 네, 그때 췌장암이 좀 심해갖고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항암 치료 먼저 하시라 그랬는데 항암 치료 잘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4번 받았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괜찮았는데요. 네. 이번 4번째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다른 병원에서 찍어. 암이 여러 장기에 번진 데다가 간으로 가는 혈관을 침범해 진단 당시 수술은 어려워 보였다. 동맥, 이 간으로 가는 하지만 녹색, 항암 치료를 받으며 초록색 종양은 혈관하고 15% 정도 줄어 빨간색 동맥을 수술을 둘다 결정하게 침범한 됐다. 그래서 당시엔 수술을 못하는 컨디션이었는데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은 잘라야 되긴 하는데 수술 못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하지만 수술 다 범위는 절제를 생각보다 해야 되죠. 넓다. 그래서 담낭, 담도, 12지장, 췌장 절반, 소장 일부. 그래서 5개 장기 플러스 혈관까지 잘라야 돼.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낸 건 수술이 가능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다행히 계획대로 수술을 받게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어떻게든 힘을 내야 하는 건 곁에 있는 가족들 때문이다. 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왜 울어? 울지 마.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단단히 추슬러 봤다. 하지만 삶이 간절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딸은 엄마를 위로했다. 자신이 무너지면
엄마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딸도 엄마도 마음을 숨긴 채 지난 3달을 견뎌왔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담담해요. 그래도 이제 갑자기 멍해졌다가 이제 많은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이 또 와가면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시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다음 날 이경선 씨의 수술을 준비 중이다. 장 교수는 오늘 수술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아주 종양이 확 줄어들진 않지만 약간의 반응률을 보이고 그 사이에 더 종양이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고 전이도 안 생겼기 때문에 오늘 수술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혈관에 닿아 있는 건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보통 하는 췌장술보다는 인접한 혈관까지 같이 자르고 연결해야 되는 조금 큰 범위의 수술을 할 거고요. 혈관 침범 범위가 4cm 이상 되기 때문에 혈관만 자르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서 인조 혈관 내지는 자기 혈관 중에서 어느 부위가 좋을지는 수술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거고요. 이경선 환자는 췌장 머리 쪽에 5cm 크기의 암이 발생했다. 종양은 간 동맥과 닿아 있고 간 문맥에까지 직접 침범한 상황. 이처럼 여러 혈관에 종양이 침범한 경우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치료로 암을 줄이는 과정이 선행된다. 강한 항암제를 투여해 암의 크기를 줄여나갔고 수술이 가능해졌다. 수술에서는 암이 침범한 간 문맥을 잘라내고 인조 혈관을 넣어 재건한 다음 비장정맥과 하장간막 정맥을 묶어준다. 이후 암이 침범한 위, 담낭,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의 장기를 잘라낸 후 소장을 끌어올려 췌장과 당관 그리고 위를 각각 이어준다. 수술 후에도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와 싸워야 한다. 췌장암이 발견되면 10명 중 2~3명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 10명 중 1~2명만이 5년 이상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게 수치만으로 본다면 전병만 씨는 대단히 운이 좋은 남자다. 안 먹나? 네. 먹어야죠. 13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은 전병만 씨. 하지만 암이 퍼진 췌장 전부를 잘라내면서 당뇨병을 얻게 됐다. 3년 전부터는 인슐린 펌프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네. 97 나온다. 네? 97. 97. 처음에는 야채 안 먹는다 그래서 많이 싸웠었어요. 지금은 본인이 이제 야채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다음 항상 그런 위주로 기름기 있는 식사를 많이 했어요. 술, 담배도 조금 했었고요. 그때는 너무 많이 드세요. 수술 후엔 하루하루가 당뇨와의 전쟁이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당뇨 수치가 올라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바꾼 것은 식생활. 아내의 진두지휘 아래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냈다.
쌀 없고 오로지 현미로만 밥을 했거든요. 현미 그 거칠거칠한 현미에다가 했더니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고 어릴 때인데 우리 집 애들은 쌀밥을 너무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쌀밥을 하다 보면 아빠도 이제 똑같이 먹고 싶어 할까 봐 안 했고 애들도 간식 없이 살았어요. 그때 애들 뭐 항상 간식이 굉장히 애들이 그리웠을 텐데 간식을 갖다 놓으면 아빠도 이제 먹고 싶어 하니까 이제 간식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병과 싸우는 동안 13년이 흘렀다.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시간.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부부는 가슴이 저려온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애들하고 넷이 앉아서 내일 아빠가 서울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앉아서 둘째가 많이 울더라고요. 애기들이 너무 많이 우는데 그래도 아빠랑 같이 넷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죠. 그때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뭐 병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예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또 이제 뭐 그때 당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생존율이 15% 미만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나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절망적이지 않는가. 췌장암이라 하면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병만 씨는 잘못된 편견을 깨고 수술 후 13년간 일상을 잘 유지해 오고 있다. 답답할 때면 찾는다는 낚시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가장으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살아온 시간들.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